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오늘 나온 현장은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온 이곳은 군산에 위치한 사단법인 들꽃 청소년 세상 청소년 자치연구소인데요. 이경민 간사님을 먼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자치연구소는요,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자치활동을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들이 기자활동도 하고 작가활동,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활동들을 진행하는 조직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스스로가 그러면 이곳에서 뭘 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뭐, 그렇습니까? 네,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자치기구라는 조직명을 붙이고 있는데요. 저 연간계획을 스스로 회의나 논의를 통해서 만들고, 그리고 임원들도 선출을 해요. 본인들 조직 안에서. 그래서 그 임원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연간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활동 목표에 따라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하나씩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기구가 1년 동안 활동을 하면 지역사회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여하겠다라는 계획도 목표도 세우면서 본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자치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청소년 하면 말이죠. 간사님 말씀대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가고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스스로의 역할과 행동이 중요하긴 하나 입시에 다들 학원 가야 되고 뭐 공부하려 바쁘잖아요. 그 어떻게 해서 이 자치연구소는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예를 들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친구들은 공부를 포기한 것인지 이런 아마 방송을 들으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자치 좋지 그런데 대학은 어떻게 해? 공부는 어떻게 해? 이런 반문을 던진다면 이거 자치연구소는 어떻게 좀 그런 의미를 내포하면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요. 네네. 입시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청소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고려를 하지 않거나 이런 청소년들은 또 한 명도 없어요. 본인들의 진로라든지 본인들의 진학에 대해서 또 유난히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활동을 더 열심히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진로가 직업을 가지기 위한 어떤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진로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더 발휘하기도 하고 본인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본인이 그런 것들을 또 조합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성공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을 현실적으로는 많이 할애를 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시간을 쪼개서 그 활동하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 안에서 활동을 좀 더 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말 중에 일요일, 토요일이 있다고 하면 토요일 오후는 달그락에서 활동을 하는 시간을 이제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학원 스케줄이나 이런 걸 잡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본인들의 삶에서 이런 활동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만 잘 인지가 되면 우선순위로 두고 또 조율을 해서 활동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 청소년 자치연구소 달그락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군산 중앙여자고등학교 1학년 이준서라고 합니다. 기자예요? 네, 청소년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자 활동한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 군산에서 한 지는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면 총 4년 정도. 그럼 글을 아주 잘 쓰겠네. 글 쓰는 걸 좋아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했어요. 보통 공부하고 학원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곳에 오면 친구들이 학원 안 가? 뭐 이렇게 오히려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곳에 올 때 어떤 점이 좋아요?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분야를 제가 자체적으로 계획부터 해서 실행까지 옮기고 결과물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학생이 쓴 기사가 실제 뭐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된 게 있어요? 네, 신문사에 매달 보도되고 있어요. 매달 한 번 기사를 쓰세요? 많이 쓰면은 두세 번 쓸 때도 있는데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다 작성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 달그락달그락 이곳 청소년 자치 연구소에 오게 됐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는 이게 정확한 진로가 정해진 게 아니라서 많은 여러 활동을 해보고 저의 적성을 찾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런 자치 활동을 하거나 제가 진로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데를 찾고 있다가 여기에 홍보물을 받고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찾아봐서 직접 찾아보고 온. 현재 고1이잖아요, 이제. 네. 대학도 가실 거죠? 네. 공부하면서 이거 생활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빼앗길 것 같고,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 뭐 이렇게 어른으로서 단순한 질문을 하자면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뭐 비결이 있어요? 저는 이게 아무래도 여기가 많이 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데 저는 여기를 이것도 학업적이나 이런 스트레스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스트레스를 풀러 오는 곳. 그러니까 학업에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를 여기서 푸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살짝 자유시간 겸으로 하는 게 그래서 학업의 문제가 딱히 되지도 않고. 네. 말 그대로 자치인데 자발적으로 네. 자연스럽게 네. 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옆에 학생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에스펙트 기자단 소속 1년 정도 된 이제 군산중학교 2학년 최지희입니다. 중학교 2학년에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기자 생활했어요? 네. 이야, 글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가다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1년 활동해보니까 내가 그 전과 내가 어떤 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사회 문제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회 문제점? 그냥 네, 사소한 것이라도 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글로 써보기도 하고. 그럼 장래 꿈이 혹시 기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글 쓰고 사회에 관심을 갖는 게 재밌어요. 네. 보통 우리 또래 친구들하고 나 기자 활동에 이런 이야기 자주 나누세요? 그 친구도 이제 기자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그 반에 학교의 친구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죠. 네. 그런데 우리 학생은 이렇게 달그락달그락을 알게 됐고 1년 동안 또 기자 생활했고 옆에 언니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네. 여기서 함께하는 시간 동안 배울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가 여기 달그락달그락 하는 거 아시죠? 네. 뭐라고 그러세요? 저보다 더 좋아해요. 가는 걸. 달그락달그락에 여러분들 좀 많이 와서 달그락달그락 소리 좀 많이 내주세요라고 홍보 좀 해주시면. 이곳에 와서 그냥 편하게 해도 되니까 한 번이라도 들려보자. 와, 한 번이라도. 중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말씀도 잘하고 잘 들었어요. 고마워요. 네. 옆에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펙트 기자단에서 1년째 활동하고 있는 동원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이보은이라고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죠? 네. 그러면서 이 달그락달그락도 오는 재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재밌어요? 전 여기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다양한 활동. 근데 지금은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또 다른 뭐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위원회에 들어가서? 여기서 기자단 활동을 하지만 다른 자치기구에서 마켓 하는 거 겨울방학 그거 신청해서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달그락달그락 많이 알아요? 알긴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재미가 없다 생각해서? 모르니까 일단. 네. 보통은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 가지. 좋은 대학 가야 좋은 데 취업하지. 좋은 취업해야 결혼도 잘하지. 그래야 좋은 집 살지. 뭐 이러한 등식화를 나름대로 세워놨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청소년자치연구소 거기 가면은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뺏기고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아. 물론 자치 중요하지. 다양한 경험 중요하지. 이런 질문을 하는 어른에게 답변을 하신다면? 공부가 답은 아닙니다. 이야. 행복이 성적순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거예요? 여기는 어른들이 다 개입하는 게 아니라 웬만해서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학교는 어른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가지고 시키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기자단이잖아요. 네. 이번 주는 이런 기사를 쓰고 싶어요. 이런 기사를 써. 일단 이런 지시가 없다는 것이고. 네. 이런 기사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기사를 쓰면 거기 이제 살을 붙여주고 좀 더 조언을 해주신다. 이런 역할을 해준다 이런 거잖아요. 네. 정말 그 학생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기사네요. 뉴스고.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하고 선생님들이 섭외는 도와주시지만 저희가 직접 질문지를 짜고 하고 직접 가서 질문을 드리고 하니까 사실 그냥 자치기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좀 학교 동아리 같이 간단하게 기사를 쓰고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선생님들께서 잘 알려주셔서 여기서 이제 평소에는 가지지 못하는 사회적 관심도 가지고 그걸로 저도 이제 기사를 쓰면서 좀 더 시야의 폭을 넓히고 싶어요. 오늘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4명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사단법인 들꽃 청소년 세상 청소년 자치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시네요. 정건희 소장님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활동 자체가 다른 기관이라고 다른 몇 가지 요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학교라든지 기관에서는 선생님이 계시고 청소년들을 모아서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르치고 안내하고 이런 어떤 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청소년을 시민으로 존중을 해줘요.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이들이 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을 그냥 어떤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형식적인 이벤트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저희랑 똑같이 미디어 쪽에 활동하는 친구들은 방송의 사회자인 거고 그다음에 기자단이라고 활동하는 친구는 기자인 거예요. 그리고 작가단이라고 해서 눈맞춤이라고 팀 이름인데 그 친구들은 글을 써 출판을 하고요. 기자단 친구들은 지금 지역의 일간지인 세정복신문하고 MOU를 맺어서 매주 한 면을 글을 쓰고 있어요. 그 친구들 기자인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다른 건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활동들 실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강사나 전문가들, 이웃들이 되게 많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지원자다. 그리고 이 친구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한다. 좀 반대적인 거죠. 그렇게 개념이 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단순한데 내 아이나 내 주변의 청소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그 생각을 하면 답이 나와요. 꿈꾸는 게 뭐예요? 결국은 뭐 성인 돼서 나처럼 주체적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자기 삶을 찾아가도록 도와야 하잖아요. 이게 돕는 게 공부해. 이게 돕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대학 가서 또 취업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대학에 가서 전공을 따라가는 학생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반절이 안 돼요. 일단 저부터도 전공을 못 따라갔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미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 선진국이지만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일단 꽤 한 24, 5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수히 많은 아이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지금 뭐 40대 아이들도 보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 볼 때 결국은 10대 때 나름대로 이렇게 주체적으로 활동한 친구들이 무슨 크게 되는 친구, 우리가 바라는 뭐 판검사 되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도 되기도 하는 친구도 있지만 지역에 조그만 사업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자기 원하는 것들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친구를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결국은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왜 하나? 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도 좀 필요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앵커님 하는 일이나 저 하는 일이나 다 밖으로 향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청소년들이나 교사들 만나고 사회복지다, 청소년 지도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교육도 하고. 지금 밖에 와 계신 분들도 광주 선생님들이 와 계세요. 광주에서 오셨어요? 여기 전국에서 많이 와요. 와서 뭐 연수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뭐 하는 거잖아요. 택시기사도 이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 관점의 문제인데 10대 때 20대까지 무조건 너만 잘 되면 돼. 너의 역량을 높이면 돼.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사회에 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회적 관계를 다 얽혀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성도 없고 리더십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해요. 전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결국 10대 때
학교나 학원에는 안 되는 부분들, 일반 공공센터나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 공간에서.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청소년을 세우고 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사회에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방송도 하고 있는 거고, 마을 방송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의 관계망이잖아요. 그 네.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가는 것이 이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런 공부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의 개념 정의가 저는 좀 다시 세워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달그락달그락 것 같은 공간이 좀 많아야 될 텐데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이런 자치연구소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운영을 하는 거야?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사실 뭐 청소년들이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공간이 그럼요.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니까 지금 뭐 직원들도 계시고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 월급 받는 직원들이 6명이 있고요. 6명 있고 1년에 군산의 달그락만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기초적으로. 그렇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따님이 프로젝트 사업도 하기도 하는데 결국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사회 시민들, 전국에 밖에 계시는 활동가분들 이런 분들이 뭐 10,000원, 20,000원 하는 후원자분들도 계시고 고액 후원자분도 계시고 저희 또 들꽃 청소년상에는 법인이 있잖아요. 법인에서 또 상당히 많은 역할을 좀 해주시고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같이 만들어. 그래서 핵심은 시민들이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운영 다 시민들이 후원받아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참 이제 어른이 됐고 기성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는 안주합니다만 과연 이 안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에게 온 선물일까? 사실 또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것일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항상 늘 놓여 있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또 풀어가야 될 갈등 요소나 숙제들은 여전히 많은 것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어른으로서 풀어갈 것인가, 현명하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공부는 사실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다양한 것들을 좀 더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냥 잘은 모르지만 어른 된 입장에서, 부모 된 입장에서 왜 그런 공간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없지? 늘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 되고 그 일상생활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활을 갖고 있는지 모른 채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이 공간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역의 공간은 저는 일단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무수히 많아요. 청소년들 위한 공간은? 아니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공간도 있지만 지원하면 또 애들이 안 간다고 하죠. 살펴보시면 알 겁니다. 근데 여기로 프로그램도 있지만 뭐 학교의 문제, 학원의 입시 문제 여러 가지 존재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의 카페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만한 무수한 공간이 존재해요. 존재하고 이 공간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달걀하게 오는 이유는 봐서 보시겠지만 여기 전국에서 많은 선생님들, 뭐 청소년 지도자들, 견학이라고 전국에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사실 이게 넓은 공간이 아닌데요. 보면은 3분이면 벌써 고개 돌려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공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핵심인 거죠. 근데 그 공간에 또 어떤 사람이 존재할까? 결국은 사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삶을 오리라는 연구도 하고 활동도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저희 기관 특성이 뭐가 있냐면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들이 있어요. 위원회들이 6, 7개 돌아가고 있고 그분들이 매달 모이시고요. 지역 이웃들이 존재하고 후원자들이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어떤 자원활동 하시는 분들은 청 이런 거 뇌모청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자발적으로 만드셔가지고 후원도 하시고 다 유기적으로 엮여 있어요. 이런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크게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고민들의 문제가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자본주의에 대한 폐해는 커지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떠나지 않아도 삶을 살만한 공간이 뭘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내 자녀들이, 내 주변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게 뭘까? 거기는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간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여기로 오면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교수님이나 학교 선생님 얘기를 계속 보내세요. 자기 자녀까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들이 서울에 좋은 대학을 많이 가요. 내가 이 말을 잘 안 하는데요. 고대부터 이대, 뭐 서울교대 하여튼 여기 지금 임원했던 애들이 다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사 같은 거 할 때 얘네들 발표도 하거든요. 얘들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난 신학할래요 신부된 애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좀 저항하고 싶어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이런 애들도 있는데 시민들은 이런 아이들을 안 보고 이쪽 애들만 보는 거죠. 저기 가면 그래서 서울 쪽으로 대학 간데 그래 대학을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희가 꿈꾸는 것들은 서울대를 가든 외국에 가든 그건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아요. 좋죠 뭐 좋은데 다만 근본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인간답게 긍정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 학생들 스스로 또 책임감도 키우고 스스로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주 야후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장경수 교장 선생님을 먼저 만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세상에서 가장 젊은 교장 선생님 같으세요. 네, 기대네 맞아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청소년들이 이곳에 어떤 찾아오는 그런 마음, 찾아오는 생각, 네. 또 다양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보시는 이 야후학교의 어떤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장점은 여기는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들도 좀 있잖아요. 예. 너희 때는 이걸 꼭 해야 된다만 실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데 여기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도성을 많이 강조해요. 저희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공간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누군가 자꾸 야후학교 물어보면 저는 얘기하는 건 여기는 시간과 공간만 제공할 뿐이다. 거기서 아이들이 색깔들은 아이들이 와서 정하는 거지 우리의 학교의 색깔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와서 정한다. 그 색깔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개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의 색깔은 무지개라고 하고 그 색깔 다양하게 결합해서 그걸 하게끔 하는 거지 저희가 뭐 이런 곳이 되게끔 해야 된다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른들의 시각과 어른들의 네, 생각이 네, 아닌 네, 반영되지 청소년들의 않고, 스스로의 네. 자치가 주도되는 네, 그렇죠. 또 주도하고 있는 네, 네. 그런 공간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좀 전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거 이게 전주시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청에서, 거잖아요. 청년 정책과에서 우리 전주 지금. 시민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또 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좀 네. 벤치마킹해서 최소한 지자체 한 곳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들 구경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와서 공간 특히 전북이나 이쪽 쪽은 공간 리모델링을 청소년과 같이 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서 저희 쪽에서 많이 와서 구경하고 가고. 자, 우리 야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중중을 다니고 있는 중학교 2학년 김주운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학 기간이잖아요. 방학 기간에도 이 야후학교에 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네, 무슨 선생님들이 짜주는 프로그램 아니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아서 방학에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야후학교를 알게 됐고 이용하게 된 거예요? 일단 저희 부모님이 신문에서 야후학교에 대해 저한테 알려주셔서 야후학교는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네 다녀오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해본 것 중에 가장 뭐 이렇게 도움이 됐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요리 막 기타 치고 이런 거를 좀 재밌어했던 것 같아요. 여기 그러면 오면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네, 대학교 선생님들을 좀 많이 있어서 여기서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이야, 사실 뭐 요리나 기타나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야후학교에 오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언제든 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돼 있고 우리 학생들이 참 이곳이 야후 정말 소리를 낼 수 있는 천국이 아닐까 싶은데 자랑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저희 방카는 자율적인 활동이 많고 네,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다 친해지고 친화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니고 있는 중학교도 학교고 이곳도 학교인데 좀 달라요, 그렇죠? 물론 달라야 되겠습니다만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또 야후학교에 와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또 내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야후 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집 갈 때도 여기서 차를 태워서 가주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급식도 되고요. 이 집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카에선 맛있는 급식도 나눠주기 때문에 저녁밥을 먹고 학교에서 부모님이 좋아해요. 방카는 무슨 뜻이에요?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저희 칭하는 명칭입니다. 아유, 방과후 아카데미를 줄여서 방카라고 하니 아저씨인 제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방카가 아주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 좀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같이 좀 가자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방학 기간에 더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이제 개학을 하더라도 방과 후에는 이곳에 와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많이 배워요. 친구들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와서 좀 시간이 나오면 보드게임도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와서 직접 해보고 싶었던 게 있으면 그걸 했으면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요. 말로 다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둘러보고 우리 학생 이야기를 듣고 또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은 꼭 와봐야 된다. 이 야후 학교는 물론 이제 전주 관내에 우리 이제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 대상이긴 하겠습니다만, 꼭 전주 시민이 아니셔도 우리 도민들 가운데 이 야후 학교를 한번 오셔서 보고 가시고, 또 나머지 지자체에도 이런 야후 학교, 제2의 제3의 야후 학교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학생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